저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탄핵을 많이 한 나라 음.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죠, 남미. 남미의 페루랍니다. 페루인데 공동 1등이 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원수급 네. 탄핵한 횟수가 동률이더라고요. 네. 페루하고. 안 거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금메달 땄습니다. 네. 공동 1위로. 곧 아마 더 이 단독 1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참 정말 창피하고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가장 본받고 싶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뤄내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정말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탄핵 1위국이 됐을까? 이게 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불과 몇 년 만에 예.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로 이 민주당의 폭주. 예. 오늘 정말 황당한 일이 많았죠. 예, 뭐 황당한 일이 많았는데요. 일단 뭐 줄탄핵을 한다. 뭐 그것도 그거지만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어떤 법을 그러니까 그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또 그 표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로메이커라는 게 있잖아요. 네.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법이니까 로메이커인데 그 로메이커가 그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이제 문제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회 그 사무처에다가 이런 거 이런 문제 의식인데 기존에 뭐 어떤 법안이 가능한지 또 과거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 이걸 한번 쭉 조사를 시켜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고 그럼 거기서 이미 이런 거는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안 발의는 안 하고 검토만 하고 포기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걸 받으면은 내가 아직 이게 좀 짧아가지고 지식이 짧아가지고 그런 생각했나 보다 하고 이제 그걸 접어버리죠. 네. 근데 민주당의 입법이라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뭐 국회 사무처에 조사시키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딱 봐서 그냥 거의 이 저거다 싶으면요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 이런 건데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 이게 임기가 6년이라는 게 지금 우리 헌법으로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라는 거는 박혀 있는데 요번에 뭐 문영배 이미선이 4월 18일까지 혹시라도 결론을 못 내리고 퇴임하게 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뭐 하자. 이 법안 발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위헌 법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시당초 시작부터 위헌 법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인데 그나마 지금 거부권이라는 방패가 있어서 막아내고 있지만 거부권조차도 없어지면 이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줄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과 그다음에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어서 쭉 줄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이미선 문영배에 대한 임기를 6개월 연장하는 걸 갖다가 이제 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한덕수 지금 대행이 이 두 명의 후임자를 임명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대행은 이런 공직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라는 또 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제가 잘 다 못 외우겠습니다. 워낙 많아서. 이거를 지금 줄줄이 내고 있고 내부에는 전혀 브레이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는 입법 횡포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입법 횡포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이번에 국무위원들 줄탄핵하겠다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겁박했잖아요. 네네. 이게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다 헌법기관입니다.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하고 겁박해서 그 기능을 어렵게 만들면 사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내란죄의 국헌문란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그 사유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줄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뭐 그 자체는 임명해야 마땅한 거긴 한데 그걸 꼭 지금 임명해야 되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리가 끝났고 이제 결정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만약에 변론 제기까지 해서 진행 중인 재판에 이제 투입을 하면 그거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분명한 심판을 추가로 투입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에 누가 승복하고 납득하겠습니까?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4월 18일 전까지 그걸 하자는데 4월 18일 전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변론 제기를 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국무위원들을 줄탄핵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그건 그 자체로 거의 국헌문란 아닌가.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요일 날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 것이 저는 그런 취지라고 해서 그 굉장히 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게 왜 줄탄핵을 이야기하냐면 이 국무회의가 지금 현재 그 두 사람을 포함해서 4명, 6명만 더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자체가 무산이 돼 버립니다.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무산되면 어떻겠습니까? 법을 해도 거부권을 행사하지를 못해요. 네. 그리고 국무회원들을 자출탄핵시키면 본인들 주장은 국회의장한테 권한이 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만들겠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그렇죠.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김필성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립니다. 국무회의는 헌법기관인데 위력으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건 내란죄 구속요건에 그렇습니다.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내란죄다. 아 그러니까요. 그 대장동하고 위례신도시 했던 이름이 뭐 김필성인가 네, 그렇잖아요. 김필성이요. 예, 그 사람이 뭐 그래도 법률가로서 그 최소한의 상식적인 네. 그 판단은 내릴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요. 형법상 내란이라고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면 이게 내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왜 내란이냐고 한 이유는 아니 그 사법이라든가 행정을 어떻게 좀 계엄을 통해서 만지려고 그러면 그거는 헌법과 계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가 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거 헌법과 계엄법을 보더라도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국회는 타치하면 안 되잖아요. 입법부는. 그런데 그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던 계엄군을 국회 경내에 투입을 했고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하여간 의결 정적수가 안 되니까 뭐 4인 1조로 문을 뽀개 들쳐엎고 나와라 이런 식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거를 방해하려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게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네. 역으로 이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이 오남용을 해가지고 그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 네. 그것도 그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의 그렇죠. 권능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 똑같은 맞아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네. 똑같은 내란 행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아웃시켜버리고 우원 시기가 권력을 잡는다? 아니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위시 국무위원들이 이제 순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만 정해놨지 네. 국회의장이 권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그럼 우리 헌법에는 예정하고 있지 않은 그런 체계이기 상상을 때문에 초월하는 예,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 민주당의 주장을 최대한 그래도 좀 말이 되도록 선회하자면 행정부의 무력화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이제 선포하면 네. 거부권 행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공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의 역할을 다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꿈꾸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사실 민주당이 하는 일을 보면 이게 탄핵제도의 본질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사실 지금 근대 헌법에서 탄핵제도라는 거는 권력 분립을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맞아. 어디까지나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 상대 권력을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지금 30번에 이르는 탄핵 그리고 더 나아가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는 이런 식의 시도는
그거는 행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제도 자체의 본질에 어긋나는 거고 탄핵제도를 타락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드는 생각이 우리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그 본질에 위반해서 타락한 권력에 의해 탄핵 같이 타락한 거 아닌가. 이게 더 이상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을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대행을 해서 뭐 상황을 바로잡고 하는 그런 식의 체계는 우리 헌법에서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발상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인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 보니 본인 스스로 사실상 내란 세력임을 또다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근데요, 이 바로 내란의 핵심적인 기획자가 누굴까요? 바로 김어준입니다. 아침에마다 나오는 김어준. 아침마다 정말 역할 정도로 보는 김어준인데 김어준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그런 글을 올렸어요. 자, 이 총탄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장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 그 어떤 사람이 글을 갖다 퍼올랐어요. 네.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들 6명 초선들을 6명을 출연시켜 놔놓고 참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이거 완전히 초선들이 다 이렇게 선생님 보듯이 앉아갖고 김어준의 교실을 듣는데 김어준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그 헌법재판관도 탄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러니까 네 맞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거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헌법재판관 중에서 보수 재판관들 있잖아요. 법으로는 가능하죠. 그걸 탄핵시키라니까 밑에 있던 이 6명의 초선들이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 거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이제 그런 행태 자체는 참 진짜 어이가 없는 어이상실 이거죠. 그냥 헌법 기간 국회의원 한 사람한테 헌법 기간인데 그 위에 군림해갖고 그냥 자기 그냥 장기판에 그냥 졸 부리듯이 하는 그런 행태는 이제 비판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김어준이 내놓은 저 솔루션 있잖아요. 네. 저는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요, 한번 질러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질러봤으면. 우리가 다 아는 바지만 작년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느닷없는 황당무계한 비상계엄을 때려가지고 전국이 어떻게 됐어요? 네.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던 이재명이 기적적으로 부활을 해갖고 이 전국의 이니셔티브를 들면서 일방적으로 이 여권에 불리한 전국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하면서 이게 확 급변을 하면서 이제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한 건데,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 복귀한 지 이제 일주일도 안 돼 이걸 또 탄핵을 한다? 저는 민주당은 그걸로 끝난다고 봐요. 그걸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어준 머리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인데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못할걸요. 근데 그거 자칫하면 내란 선동죄 들어가요. 그거라고만 아니 제가 먼저 그 오리지널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지들이 한다니까. 관련자들 다 체포합니다. 부하 수행으로 해갖고.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 지금 민주당에 제가 이제 좀 취재를 해보니까 민주당에서 이런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박찬대, 박성준, 그다음에 김용민 등등, 그다음에 이건태 뭐 등등 해서 주로 이 강경 선수들, 요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아마 주도를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중진들은 굉장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즘 중진들은 민주당에는 중진들이 전혀 힘을 못 쓴답니다. 그 한 번은 저 중진들이 하도 박성준이가 맨날 이 원내대표하고 저 의장 있는 그 자리에서도 회의를 하는데 지가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중진들이 불러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중진들이 완전히 깨갱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니 무슨 중진이야, 이재명한테만 잘 보이면 그렇죠. 되는데 이런 식이니까 저 중진 이 탈레반들이 내부에서 매일매일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막 선동을 하고 김어준한테 가서 세례받고 와서 우리 그 털복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다. 헌법재판관도 탄핵하시라고 그런다. 이런 지금 구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중진의 어떤 지적이라든가 쓴소리가 먹히는 자정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당이 아니잖아요. 네. 이미 오래 전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방탄을 위한
이재명 대표 개인을 거의 어버이로 모시는 그런 사당화돼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이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뭐 브레이크를 걸거나 쓴소리를 한다고 그게 자제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당 밖에 있는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의 교시를 받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복무하는 분위기가 당내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주당이 정상적인 어떤 공당으로서 작동하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 김용민 씨나 뭐 박찬대 의원 이런 분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강경한 목소리들은 사실 다른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뭐 진짜 민주당 정당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직 이재명 대표 개인이 빨리 집권할 수 있도록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사실상 위헌 정당 같은 면모를 보이더라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민주당의 현실도 뭐 국민의힘 현실도 많이 안타깝지만 민주당의 현실도 그 못지않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이 보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한 게 뭐예요? 국회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그렇죠. 이게 탄핵 사유였잖아요. 그 최상목이 마은혁 빼고 2명만 했더니 그것도 탄핵 사유다 했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김영민 까라 이자들은요. 이제 문영배 이미선이 만약에 퇴임한 후에 그건 대통령 복 아니에요. 6년 전에 문재인이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 중이니까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하면 안 된다는 또 입법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니 그러니까 법안을 근데 그 얘기인데 제가 하도 이게 한 입으로 두 얘기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도껏 해야지. 예?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안 한다고 해서 탄핵시키고 이거는 또 임명을 하면은 위헌이라고 해갖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갖고 통과되면 혹시라도 임명을 하게 되면 이 법 위반이라도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그러니까 이자들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판단한 거죠. 마흔역은 임명하라 그래놓고 예. 이쪽 2명 임명하라니까 안 돼.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이야기도 서로 엇갈리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대표적인 게 그 충돌하는 한 입으로 두 소리 중에서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 빨리 결정해라. 빨리 결정하라고 하고 동시에 마은혁 재판관 빨리 임명해서 관여시켜라. 이것도 사실 두 개가 충돌하잖아요. 4월 18일 이전에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하려면 마은혁 임명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빨리 결정하라고 해놓고 마은혁 재판관도 임명하라고 그러면 변론 재개해서 그 갱신 절차 거치면 한참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체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해석하면 이거 같아요. 탄핵 결정을 인용하려면 빨리 하고 인용 못할 것 같으면 마은혁 재판관을 얼른 임명하게 만들어서 결정을 뒤바꿔라. 이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결정을 내라는 압박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여러분 한번 민주당 행태 한번 보셨죠? 저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바로 이제 이런 자들이 권력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게요, 왜 우리가 진짜 지난 총선 때 정말 의석을 제대로 못 얻는 데 대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균형이 깨지니까 바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폭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폭주가 뭐냐면 모든 국민의 생활, 모든 입법. 근데 지금은 그나마 거부권이 막아주고 있지. 거부권마저도 없어지면 이제요, 아마 오만 법들 다 만들 겁니다. 이현종 신지호는 유튜브 못한다. 이 법도 만들 거예요. 가서 말을 못한다. 뭐 그런 법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특정 단어는 네. 사용하면 안 된다. 말하는데 정부 비판하면 바로 구속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정말 위인 설법들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뭐 친윤계 이런 사람들 그거 못 살아남습니다. 가만 안 둘 겁니다. 정권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하라고 한 게 바로 이재명이잖아요. 네. 그 면목 보여줄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라도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오늘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죄로 지금 72명을 갖다가 이제 지금 경찰에다가 이제 고소를 했는데 글쎄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결국 정치는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정치가
사법부 손을 빌려서 코 풀려다가 그게 사법부가 우리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면 그럼 완전히 스텝이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정치는 정치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고 결국 정치가 승부를 본다는 건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곧 4월 2일에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선거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기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과 같이 민주당 같은 세력이 날뛰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나 쟤들 막 구속시켜갖고 막 이렇게 마음속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다 잘 아시지만 정치라는 건요, 최고의 복수는 선거에서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큼 정말 멋있는 복수가 없어요. 만약에 구속시키고 그러잖아요, 또 부활합니다. 다 죽은 사람 다 부활해요. 다 우리가 이 자꾸 법원에만 의지하면 다 그렇게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네. 바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이 조기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만이 정말 이들에게 아주 보기 좋게, 너네들 국민들이 봤지, 국민들이 너네들 이 저 질타하는 거 봤지, 이거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봤는데 지금요, 정치의 사법화를 제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 국민의힘이에요. 네.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출신 뭐 대통령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꼭 이재명 사법 리스크 가지고 우리가 검찰 열심히 수사해서 이재명 신속하게 기소해라. 기소했더니 야, 법원 니들 신속하게 재판해갖고 빨리 이재명 큰 집에 집어넣어라. 여태까지 이거 주문만 외워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건 쉽게 얘기하고 차도살인 전략인데, 근데 우리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차도살인이 그런 전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칼을 쓰는 사람에 대해서 확실한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나의 의지로 칼 쓰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권 분립된 나라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는 반헌법인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그걸 해오고 그냥 줄구장창 2년 동안 그거 해오고,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유창훈한테 한번 당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누구야, 그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 이 3인한테 또 당했잖아요. 네. 그래 놓고 또 한다는 게 무슨 파기자판이었더니 빵건이에요, 빵건. 이제 좀 희망 고문 좀 그만하세요, 정말. 저도 어?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판결은 변호사로서 대법원 가서 저는 뒤집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네.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만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법원에서 나오는 판결들의 경향을 봤을 때 이게 믿으면 안 될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점점 그 거대한 거창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형사법의 대원칙인 뭐 적법 절차 원칙이나 뭐 그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뭐 불구속 수사 원칙이라든가 이런 원칙들을 막 나열해 가면서 판결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법률에서 특히 법정에서 이런 식의 대원칙들을 언급하면서 판결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논리가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점점 움츠러들고 이 정치적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어하는 걸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심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그 논리대로만 본다면 정치적 사건에서 향배를 법원이 좌우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만 믿는다고 하시는데 물론 정의로운 판결을 대법원이 해야겠지만 그와 별개로 법원만 믿어서는 또 발등 찍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자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2일 재보궐선거 때 저는 반드시 우리가 선거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러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누구가 그 승리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사람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서 잠깐 한번 순서를 바꿔서 잠깐 한번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